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6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67일차. 아, 네, 부천의 김민지 님이구나. 네. 성을 붙이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네. 우리가,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네, 이거 꼭 사서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쵸? AI에 대전하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미래가 바뀌고 있는데 미래를 보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죠. 이제는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부자가 된다라기보다도 부자는 엄청난 부자 아니면 그다음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 빠져 들어갔어요, 이미.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예요. 공공 서비스에 AI 도입은 더 신중해야 된다. 그죠? 공공 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 분야에서 AI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추천, 보험금 청구 심사, 계약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보험 설계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고객의 건강 상태, 직업, 생활 패턴 등 복잡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법률, 규제, 책임 등 AI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맥락적 요소들도 있다. 따라서 AI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1차적인 보험 상품 추천, 기초 상담을 제공하는 보조자 역할을 하고 전문 설계사는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구체적인 니즈와 상황을 반영해 최종 맞춤형 설계를 완성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아마 지금은 그게 효율적일 수 있는데 점점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죠. 예,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어, 챗GPT한테도 내가 멋있는 글, 귀여운 거, 멋있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쁜 거, 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단어를 찾아서 명령어를 넣으면 거기에 맞는 걸 계속 수정해서 얘는 지치지 않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해준다는 거죠. 중학생 꼬마가 있는데 빨리 켜달래요, 라이브 방송을. 웃겨 죽겠네. 예, 웃겨서. 예, 그래서 어쨌든, 어, 이 모든 어떤 효율적인 설계를 하는데도, 보험 설계를 하는데도 모든 어떤 방식들 효율적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거 AI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중간 설계자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원하는 것을 묻고 답하고 또 집어넣고 검색해서 나오는 거 추천받아서 여러 개를 우리가 보고 또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것을 우리가 진단해서 또 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도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상황이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이 돼야 되고 주변 분들한테도 내가 얘기하면 얘가 왜 저러나 그럴 거예요. 이 책 들고 가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과 어, 가입과 가입이에요. 가입과 설계 단계 이외에 가입하고 설계하는 단계 이외에 보험 서비스 실행 단계에서도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다국적 보험회사가 AI 알고리즘에 기반의 임상의가 판단을 무시하고 임상의를 판단을 무시하고 중증 노인 환자의 치료비 보장을 거부한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보험회사의 AI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뿐만 아니라 동명이인의 재산을 혼동하는 등
기계적 오류도 인한 피해도 등장한다. 아직까지는 약간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AI 시스템이 과거의 차별성 관행에 의해 왜곡된 데이터를 학습해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약간의 문제점들이 이제 미비한 것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법률 분야에서도 휴먼 인터로프의 맥락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리걸 테크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 그 법률과 기술을 싸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데 이제 AI는 방대한 양의 법률 조항과 관례를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함으로써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준다. 이로써 인간 변호사는 AI가 대처할 수 없는 핵심 업무, 즉 고객과의 상담, 협상, 그리고 감정적 교류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 AI가 판례 검색, 법률 분석, 재판 결과, 예측 같은 중간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인간 변호사는 전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지휘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다. 전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법 있잖아요. 법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일어나는 사건을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쭉 나오면 되는데 인간들이 판단하니까 자기의 어떤 관계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걸 딱 집어넣으면 문제가 이렇게 딱 있는 걸 딱 집어넣으면 법이 있잖아요. 법률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딱 집어넣으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바로요. 근데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판단하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는 게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법률적인 근거 하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은 또 내놓고 모르면 그런가 보다. 우리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숨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이런 걸 보면서 전체적인 나라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것도 넣는 거, 근데 그런 것도 AI로 판단을 하면 훨씬 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거 보면서 또 하나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인가 이제 탱콜을 이제 하잖아요. 우리는 보험회사는 엄청난 많은 콜을 해요. 우리는 진짜 최저 탱콜하는 거예요. 최저로 하는 게 탱콜이에요. 최저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저로 탱콜을 하는데 탱콜 하다가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몇 살에 뭐 30대 후반에 낳나? 딸을 늦게야 낳았거든요. 제가 그런 30대 후반에 낳았구나. 얘가 이제 20살이 조금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캐나다에 약대를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얘를 밀어준다고 있죠. 1년에 연봉, 1년 연봉을 그냥 연봉을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쓰리잡을 해요, 이 친구가. 쓰리잡을 해가지고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는 벌어서 천만 원을 다 아이한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버는 거로 생활하고. 야, 그거를 갖다요, 계속 하는데, 아직 1년 반 남았대요. 그럼 1년 반 남으면, 뭐, 졸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1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아직 그렇게 한다는데, 야, 야, 너 AI가 들어오면 약사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말 온 힘을 다 써서 그냥 애한테 다 들어가고. 쓰리잡을 해가지고 얘는 병원도 근무하면서요. 그 보험도 손해 사정에 뭐 이게 뭐가 건수가 들어오면 그것도 하고 또 뭘 또 하나 더 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그 공부 가리킨다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허탈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진짜
뭐 변호사, 뭐 진짜 없어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2030년까지 없어지는 직업 막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2030년이라는 게 너무 멀어서 안 하다 할 것 같았는데 지금 2026년이에요. 4년만 있으면 2030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2050 읽을 거거든요. 그럼 그건 2050년, 앞으로 24년. 제가 84살. 근데 그게 먼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서 금방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를 보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뭐 나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요. 그게 요번 생이 끝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혼은 몸은 없어졌다 다른 옷을 입고 태어나요. 몸은. 다른 옷이라고 이제 다른 옷을 입고 태어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영혼은 계속 가요. 내가 미래를 보고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반영이 된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볼게요. 특히 법정에서 AI는 인간처럼 판사의 표정이나 증인의 감정 상태를 읽고 전략을 수정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표정과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결국 AI의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분석, 완전 분석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자리가 엄청 없어진다라는 거죠. 질 수 있다도 아니에요. 진다라는 거야. 소수만 남는다. 그래서 바탕으로 인간의 통찰력과 윤리적 판단이 더해져야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AI가 데이터 분석과 치밀한 계산을 맞춰서 결론을 제시했더라도 인간의 직감과 경험에 따라 스스로 과감한 결정에 따른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재난 구조 상황에서는 AI가 무너진 건물에 생존 신호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구조대장은 미세한 소리나 자신의 경험과 예감에 따라 AI의 판단을 의심하며 수색을 강행해 생존자를 구출해야 한다. 주식 거래 분야에서도 AI가 특정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하라고 추천했지만 인간 트레이더는 AI가 고려하지 못한 예의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AI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특히 주식 투자 분야에서는 AI가 초단타, 고빈도 매매인 퍼트 투자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AI가 수백만 개의 경제 지표와 뉴스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거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I가 실시간 시장 상황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만 편향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는 과도한 즉각적 쏠림으로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결국 최종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전문성,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인간 투자자가 내릴 수밖에 없다. 의료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진단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AI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I가 질병, 의심 부위를 찾아내더라도 최종 진단과 치료 계획은 인간 의사가 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 의사가 아니라 이 어떻게 영양 상태가 흐르고 내 건강 상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캐치를 해서 아건강 상태, 약간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됐을 땐 내가 스스로 대체의학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대체의학식품을 먹음으로 해서 내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걸 먼저 이제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도구가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AI가 질병 의심을 찾더라도 최종 진단은 의사가 최종 진단과 치료 계획은 인간 의사가 해야 하는데 환자의 체계적인 건강 상태, 병력, 생활 습관, 그죠? 생활 습관을 미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 건강 상태와
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똑똑해지면서 더 구체적인 것들이 아마 또 건강 상태가 체크를 해야 되는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디바이스가요. 그리고 심리적 상태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치료 계획이 아니라 아팠을 때 치료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아프지 않도록 미리 캐치가 돼서 미리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치료해서 아팠다 하면은 벌써 이제 회복력이 늦어지죠. 안 아프도록 끌어올리는 거는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르다라는 거죠. AI의 질병 진단 정도가 인간을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진단을 넘어선 종합적인 환자를 관리 또한 중요하다. 그렇죠. 진단을 넘어서 종합적인 환자 관리. AI의 효율성을 넘어서 인간 의사는 환자에게 공감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치료의 행위를 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완결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 그쵸? 그래서 의식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공감과 이해가 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쟤 왜 저러지가 되는 거야. 쟤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 쟤 왜 저러지가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내가 음, 공감할 수 있는 게 의식 수업에서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 수업을 안 들으면 내 생각을 갖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고집, 내 생각, 그쵸? 내 생각을 어떤 걸 고집을 내 생각에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근데 신념을 찾음으로 해서 이 생각이,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이게 재맥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재맥락이 되지 않고 내 생각만 막 본다면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공감과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양방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더 다가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가서지가 못해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이제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사들과도 어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완결 자로서 역할을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혈당 엣지 때문에 혈당 관리하는 그런 게 또 있었잖아요. 근데 혈당 때문에 당뇨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병원에 가면 정말 의사들이 진짜 당뇨병 환자들한테 대충 한대요. 더. 워낙 식습관만 바꾸면 나을 수 있는데 식습관 말 안 듣고 계속 아이고 저 좀 봐주세요. 아이고 저 좀 봐주세요. 아이고 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딱 던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딱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얘기를 하려고 예 뭐 하면서 그냥 막 진짜 기계처럼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당뇨병 환자들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못됐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도 하도 이제 그 당뇨도 식습관이 바뀌고 내 운동하는 거, 음식 먹는 식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이 퍼플 존으로 올라가요. 이 존이 있잖아요. 건강 상태에 대한 그 존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의사도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걸 다 하염없이 해줄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인간은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그걸 헤쳐나가려니까 시간 내에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는 공감과 이해하는 부분이 저도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점점 그냥 음, 그냥 내 관점이 아니라 아, 저 사람 관점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만 봤을 때,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해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공감과 이해.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써보세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을 딱 써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해가 돼. 편안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 써보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는 하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불편한 사람들 다 적어보고, 그 사람들이 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대화는 하지만.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나는 공감 능력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해야 되거든요. 누가? 제가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요. 세상에선 나밖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AI 시스템만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신청을 평가하면 기계인 AI가 개인만의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쵸? 특수한 상황까지 이해할 수는 없죠, AI가. 근데 실제로 영국 정부가 복지 지원금 허위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AI 복지 사기 탐지 시스템이 사람들의 나이와 장애, 결혼 여부 및 국적에 따라 편향적인 결정을 내려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간 80억 파운드의 약 15조 원의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직은 아니야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정교하게 발전한다. AI는. 아직은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 전기차가 나올 때 전기차가 된다고 생각을 했나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 안 그랬거든요. 저게 되겠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수의 브랜드의 차들이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테슬라는 먼저 앞서가고, 제가 테슬라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테슬라 광고를 엄청 하는, 테슬라는 바퀴 달린 컴퓨터예요. 전기차는 차예요. 그 전기차예요. 전기차와 바퀴 달린 컴퓨터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건강기능식품 많아요. 그건 그냥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쵸? 네.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AI가 장착되어 있는 컨설테이션과 베라 앱과 이 도구를 통해서 루미스파와 웰스파, 그 다음에 프리즘 IO를 통해서 AI가 장착이 돼 있어요. 컴퓨터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쵸?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와 그냥 디바이스하고의 차이가 있더라. 그 분류하시죠?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벌써 이미 40년 전, 그쵸? 30몇 년 전부터 40년 됐잖아요, 본사가. 그리고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 디바이스를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던 걸 분석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 회사 나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확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사례는 마무리할게요. 이 사례는 각국 정부가 효율을 목적으로 앞다퉈 도입한 공공 AI 시스템을 공공장소에서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복지 혜택을 결정할 때는 개별적인 상황의 경중을 수혜자 중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AI의 기계적 판단이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누락시킬 우려가 있다. AI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다가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인간의 통찰력으로 최종 결정을 완결하는 AI 활용 모델이 필요하다. 여기까지요.
AI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지 퇴보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 회사는 미리 앞서서 벌써 이미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데이터, 온라인 세상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자산입니다. 권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핵심은 정보, 데이터라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온라인에서는 핵심인데 그걸 이미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겉모습만 따라서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쵸? 테슬라와 일반 전기차의 구분. 우리 디바이스와 일반 디바이스들 많습니다. 그쵸? 그 디바이스의 차이점. 그냥 뭐 솔 달아가지고 피부도 뭐 하면 되나요? 예, 상처나고.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로 해서 적립된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전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양방 갖고 있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황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디바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많은 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중요한 날이구나. 오늘 공지가 안 올라왔어요. 푸지마요 때문에 그랬나 봐요. 공지를 좀 올려주세요. 오늘 9시에 그 입금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9시 입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입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시에 요일당 하고 입금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네, 그리고 3월 22일 날도 1일차 있고요. 3월 7일, 8일 시크릿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